자, 이제 부동산 세법 본격적으로 수업 들어갑니다. 조세 총론 부분인데요. 여러분 교재 보시면 조세 총론은 455쪽이죠. 예. 그런데 조세 총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금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니까 개념 잡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용어가 뭔지 그 정도만 잠깐, 물론 뒤에 가서 또 강론에 가서 수업할 때도 반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공부할 거는요, 도대체 세금이 뭐고 세금에 대한 특징 알아볼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가 세금에 관련된 원칙, 세금을 부과할 때, 걷어갈 때 지켜야 될 공무원과 납세 의무자가 지켜야 될 원칙이 있어요. 그거 중요하지는 않지만 두 가지 정도만 점검하고 갈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세금에 대한 분류. 세금은 여러 종류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이제 하나씩 보죠. 첫 번째, 조세의 특징하면 여러분은 455쪽 기본서 있죠? 거기에 보시면 도대체 세금이 뭐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세금의 특징은 이렇게 크게 5가지로 되어 있다. 그래서 455쪽 조세의 특징 나왔죠? 거기 보시면 첫 번째 밑에 1번 과세의 뭐라고 그랬어요? 주체. 여러분, 과세의 주체, 이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세금을 내라. 그리고 걷어가는 걸 징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세의 주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과세권자, 다시 말하면 부과권. 여러분이 부과권이 뭐예요? 부과권. 이것은 부과라는 얘기는 세금을 뭐하라? 내라. 할 수 있는 권한. 그리고 징수권은 거두어 가는 거. 그죠? 내라고 하고 걷어갈 수 있는 권한을 과세권이라고 그래요. 이런 권한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세금은 두 가지예요. 국가, 또 하나는 어디? 지방자치단체만 세금을 내라고 하고 걷어갈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부과권과 징수권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다. 이게 세금이에요. 오로지 세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만이 내라고 하고 걷어갈 수 있다. 조금 더 들어가면은요, 국가가 내라고 하고 걷어가는 세금을 앞으로 뭐라고 부르냐면 국세다, 이렇게 불러요. 국세의 뜻은 국가가 세금 내라고 하고 국가가 걷어가는 세금을 묶어서 국세라고 한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구 이런 데서 세금을 내라고 하고 걷어가는데 그런 세금을 앞으로 뭐라고 불러요? 지방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만이 내라고 하고 징수할 수 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공공기관에서 걷어가는 벌금, 과태료, 공공요금 있죠. 전기요금, 수도요금 이런 건 세금이 아니다. 벌금, 과태료 같은 건 경찰청에서 교통법규를 만들어 놓고 그걸 지키도록 준수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위반한 사람들한테 범칙금 걷어다가 시설을 확충하는 데 사용하겠죠. 그런 건 질서를 유지할 목적이지 국가를 경영하는 데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세금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기요금, 수도요금 이렇게 얘기해야지 전기세, 수도세 이런 건 잘못된 표현이다. 그죠? 세금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세금의 과세의 주체,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세금이라는 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만이 내라고 하고 걷어가는 게 세금이다. 벌금, 과태료 같은 건 세금이 아니다. 그리고 용어가 나왔어요. 부과, 이 얘기는 세금을 내라. 그리고 걷어가는 걸 뭐라고 그래요? 징수.
여러분, 납세 의무자가 세금을 내라고 했는데, 국가가 세금 내라고 했는데 납세 의무자가 세금을 안 내. 그럼 어떻게 해요? 안 내면 줄 때까지 기다려요? 그래도 안 내면 어떻게 해요? 납세 의무자 부동산을 압류를 해, 압류. 강제로 압류를 해서 공매 처분해요. 공매가 뭐예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팔아. 그래서 돈 들어오죠? 그거에서 세금 빼고 나머지는 부동산 소유자한테 되돌려주면 되잖아. 이렇게 안 내면 뺏어가요. 그것도 뭐라고 한다? 징수. 걷어가는 걸 징수, 내라고 하는 걸 부가라고 한다. 이렇게 용어를 하나씩 익히면서 가면 돼요. 다음 두 번째, 과세의 목적 그랬죠. 여러분, 세금을 걷어가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야. 아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걷어가는 게 세금이라고 그랬죠. 왜 걷어가요?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뭐? 재원을 뭐하기 위해서? 조달하기 위해서. 재원 조달할 목적 또는 뭐라고도 얘기하냐면 재정 수입이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국가를 경영하려면, 나라를 경영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겠죠. 국가를 경영하는데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걷어가는 게 세금이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경영하는 데 필요한 돈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걷어가는 게 뭐라고요? 세금이에요. 그래서 세금에 대한 목적은 재원을 조달하겠다, 재정 수입을 목적으로 한다. 그죠? 예. 여러분,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 물어볼게요. 결혼을 하면 이제 가장이 될 거 아니야. 그죠? 예. 그럼 가장이면 결혼해서 가정을 꾸려나가려면 제일 필요한 게 뭐 있어야 돼? 집. 예? 뭐 필요한? 그죠? 가정을 꾸려나가려면 제일 필요한 게 뭐냐? 앞에 있는 젊은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은 용감하게 얘기해야 돼. 사랑이요.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춥고 배고파봐. 사랑이 나오나? 있었던 사랑도 없어져. 없었던 사랑도 꽃피는 게 돈이야. 그죠? 예. 그래서 경제는 무시할 수 없다. 그래서 국가를 경영하는데 돈이 필요하고 지방자치단체 경영하는데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걷어가는 게 세금이다. 근데 세금은요, 부수적인 목적도 있어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도 얘기하나 중요한 건 아닌데 1차적 목적, 기본적인 목적이에요, 이것을. 그런데 세금은 목적이 2차적인 거, 2차적 부수적인 목적도 있다. 이게 부수적인 목적. 어떤 거? 여러분, 개인이 1년 동안 돈 벌었으면 뭐 내요? 소득세 내야죠. 예? 그럼 소득세는 왜 내? 그 왜 걷어가 국가가? 소득이 많은 사람한테 소득을 걷어다가 없는 저소득층을 위해서 다시 사용해야죠. 소득 뭐라고 그래? 그걸 재분배. 그런 목적이에요. 소득 재분배. 그러면 대표적인 게 뭐? 소득세. 소득세를 걷어가는 건 소득 재분배를 목적으로 한다. 부수적인 목적. 또 한 번 부자는 영원한 부자다. 노력하지 않고 부가 세습되는 걸 되도록이면 못하게 하려고 만들어 놓은 세금이 바로 보다 상속세하고 뭐? 증여세. 그래서 다른 세금보다 상속세, 증여세는 세금 부담이 커요. 여러분 주변에 상속받으려고 했더니 상속세가 너무 많이 내. 그래서 나 짜증나서 상속 안 받을래. 그런 사람 봤어요? 못 봤죠? 세금만 와서 상속 못 받고 증여세 너무 부담이 크니까 증여를 안 받겠다. 이건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왜? 공짜로 받는 거니까 받지. 그래서 이 세가 부가 세습되는 걸 못하게 하려고 만들어 놓은 게 상속세, 증여세의 목적이에요. 또 예를 들어서 부동산 투기를 뭐 한다? 억제. 여러분 공시가격 15억짜리 주택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봐요. 한 가족이 공시가격 15억짜리 주택 하나 있다. 15억에 대해서 뭐 내? 재산세 내요. 그리고 15억에서 주택 하나면 11억을 빼. 그럼 초과되는 거 얼마? 4억. 4억에 대해서는 뭐 내? 종합부동산세 내죠.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왜 만들었어요? 부동산 투기를 하지 말아라. 부동산 불필요한 거
과다 보유하지 마라. 많이 가지고 있으면 세금 내라고 하니까. 그럼 부담이 크면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지 않겠죠. 그럼 팔아. 그럼 세금 안 내. 팔으라고 했더니 안 팔겠대. 그럼 너는 세금이나? 많이 내. 싫어요, 팔아요, 많이 내. 계속 도는 거야. 예, 그래서 종합부동산세의 목적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한다. 외제 승용차 같은 거 수입하면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서 개별 소비세라는 세금을 많이 붙입니다. 이렇게 세금마다 부수적인 목적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런 걸 다 기억하라는 게 아니라 뜻만. 세금의 기본적인 목적은 뭐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걷어가는 건 국가를 경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로 뭐하겠다? 사용하겠다. 이게 가장 큰 목적이다. 그죠? 다음 세 번째 특징은 조세 법률주의다 그럽니다. 조세 법률주의.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권력이 막강해. 그죠? 힘이 세. 그런데 이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들한테, 힘없는 국민들한테 국가를 경영한다고 세금을 수시로 내라고 하고 걷어가면 우리나라에 살 수가 없죠.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조세권, 세금을 내라 이런 걸 남발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국회에서 세금에 대한 법을 만들어 놨어요. 국회가 하는 일이 뭐예요? 법을 만들고 뜯어 고치는 일을 하는 데가 국회잖아요. 그래서 국회에서 세금에 대한 법을 만들었어요. 그게 뭐예요? 세법. 그죠? 이 세법에는 요걸 정해놨어. 뭐? 과세 요건이라는 걸 정해놓고 과세 요건을 뭐 했을 때만, 충족했을 때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내라고 하고 걷어가는 거지, 임의대로 마음대로 수시로 세금을 내라고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한다? 조세 법률주의라고 그래요. 모든 세금은 법률에 의해서 과세 요건을 충족했을 때만 내라고 하고 걷어갈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시험에 관련해서는요, 자, 과세 요건에 대해서는 알아야 되는데 그 과세 요건이 뭐냐? 네 가지예요. 여기. 자, 과세 대상, 납세 의무자, 과세 표준, 세율. 이게 무슨 말이냐? 세법에는요, 가학세금은 무엇에 대해서 세금 내라고 할 거냐? 이게 법에 기재가 돼 있어요. 그리고 누가 세금을 내야 되느냐? 세금 낼 사람이 누구냐? 이게 법에 정해져 있다. 그리고 어떤 금액으로 세금을 계산할 것이냐? 그리고 세금 계산할 때 몇 퍼센트를 곱할 거냐? 이 네 가지를 뭐라고 한다? 과세 요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법에 무엇에 대해서 세금 내라고 할 거냐? 그것이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앞으로 이제 용어가 뭐라고 하느냐? 과세 대상이라고 그래요. 무엇에 대해서 세금 내라고 하느냐? 여러분, 재산세는요, 재산을 가지고 있을 때 되는 게 재산세죠? 근데 법에 어떤 재산 가지고 있을 때 세금 내라고 할 거냐? 자동차 같은 거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 안 내. 왜? 자동차세 내니까. 부동산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 내야 돼. 이렇게 재산세 내라고 하는 물건이 정해져 있어. 그걸 뭐라고 그래? 과세 대상. 여러분, 취득세 공부할 때는 취득했을 때 내는 게 취득세거든요. 그럼 어떤 거 취득했을 때 취득세 내라고 하느냐? 과세 대상.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서 세법은 조세 총론 말고 5가지 세금을 공부한다고 그랬잖아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이렇게 5가지인데 이 5가지 시험 공부를 할 때, 세금 공부할 때 순서가 이거예요. 과세권. 먼저 무엇에 대해서 세금 내라고 하느냐? 과세 대상 알고, 두 번째 누가 세금 내야 돼? 세금 내야 될 사람이 법에 정해져 있는데 그걸 뭐라고 불러요? 이제 납세 의무자라고 한다. 세금 내야 될 사람, 법률에 따라 세금 내야 될 사람을 정해놨어요. 그걸 납세 의무자. 그리고 세금을 계산할 때 어떤 금액으로 계산할 것이냐? 그걸 뭐라고 하느냐? 과세 표준이라고 해요.
과세표준. 여러분, 양도석에서는 부동산을 팔은 거죠? 예? 팔았잖아. 그럼 얼마 받고 팔았느냐? 실거래 가격 가지고 계산한다. 취득세는 뭘로? 얼마 주고 샀느냐? 실거래 가격 있죠? 이런 거, 그걸 뭐라고 한다? 과세표준이라고 그래. 어떤 금액 가지고 하느냐? 그런데, 아니, 그럼 취득, 사고 파는 건 실거래 가격으로 하는데, 사고 팔지 않고 부동산 취득할 수도 있잖아요. 공짜로 받는 거, 뭐, 상속받은 거, 증여받은 건 주고받은 가격이 없잖아. 그건 국가가 정해놓은 가격 가지고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걸로 하느냐, 그런 걸 뭐라고 한다? 과세표준. 이제 세금 계산하려면요, 마지막에, 자, 재산세도요, 토지를 가지고 있느냐, 건물을 가지고 있느냐, 주택을 가지고 있느냐, 상가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세율이 달라. 취득세 낼 때도요, 주택 하나 취득했느냐, 상가 부동산 취득했느냐에 따라 세율이 달라. 한 가족의 이름으로 주택이 2개 있는데 또 하나 샀네? 그럼 주택 몇 개야? 3개. 주택 숫자에 따라서 세율도 달라. 그래서 몇 %로 할 거냐? 이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세율이라고 합니다. 모든 세법은 요 순서대로 공부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야, 이거.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순서대로 공부할 거예요. 강론에 들어가서는. 그러면 이 4가지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과세 요건이라고 한다. 이것을 뭐 했을 때만, 충족했을 때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세금 내라고 하는 거지, 마음대로 내라고 할 수 없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가세요? 예. 자, 다음. 이제 4번째 세금에 대한 특징이 뭐냐? 무보상성. 그래서 무보상성. 무보상성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개별적으로 또는 뭐라 그래요? 직접적으로 뭐가 없다? 보상이 없다. 보상 없이, 반대급부 없이, 이렇게도 얘기해요. 반대급부 없이 뭐한다? 걷어가는 게 세금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1년 동안 돈 벌었으면 소득세 내야죠? 그럼 소득세 낼 때 국가가 여러분한테 물어봐요. 당신이 세금 내면 당신한테는 뭐 해줄 테니까 필요한 거 얘기해봐. 저는 주택이 필요한데 알아서 주택 해결해 줄게. 저는 뭐 자동차가 필요한데요, 알아서 자동차 해줄게. 저는 남자친구가 필요한데요, 알아서 해줄게. 이렇게 개별적으로 뭐 해주겠다, 그런 약속하지 않고 걷어가는 게 세금이에요. 이해가세요? 예, 그래서 개별적으로 직접적으로 보상이 없다, 그걸 반대급부가 없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럼 생각해봐요. 아니, 국민들이 세금을 내는데 국가에서 해주는 게 없대. 그러면 왜 내? 안 낼 거 아니야. 그래서 세금은 직접적으로, 개별적으로 약속은 하지 않지만 간접적인 보상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금을 낸 사람이든 안 낸 사람이든 국가는 돈 세금 받아갖고 도로 같은 거 만들면 국민이 이동할 때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혜택을 보고 있잖아. 또 돈을, 세금을 걷어갖고 국가가 정치, 경제, 국방, 교육, 복지, 사회 두루두루 사용하니까 간접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은 혜택을 받고 있죠. 그런 건 뭐라고 하느냐? 간접적이라고 그래요. 간접적. 그죠? 간접적 보상은 받고 있지만 개별적으로 뭐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지 않고 걷어가는 게 세금이다. 뜻 됐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모든 세금은 뭐라고요? 여기 모든 세금은 금전, 돈으로 세금 내라. 그것도 뭘로? 일시로 내라. 일시불. 세금은 원칙이 돈으로 내. 그것도 일시불로 내라. 이거예요. 일시. 그런데 여러분, 땅은 엄청 많어. 땅은. 갑이라는 사람이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돈이 하나도 없네? 이런 사람을 우리는 사회에서 부를 때 땅 부자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땅 거지라고 불러. 땅은 있는데 뭐가 없어? 돈이 없어. 그러면 돈이 없으니까 세금 안 내도 돼, 그 사람은? 아니죠. 돈이 없으면 가지고 있는 뭘로? 땅으로 세금 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물납을 원칙으로 하지만 예외로 뭐가 있다? 여기
물납이 뭐요? 그렇죠. 물건으로 대신 내는 거 물납. 돈 대신에 물건으로 내겠다. 그리고 분납은 뭐요? 네? 분납은 한꺼번에 못 내니까 나눠내겠다. 이것도 인정된다. 근데 모든 세금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분할납부는 여러 개 세금이 다 거의 분할납부가 인정이 돼. 그런데 특별한 거 하나 기억해야 돼. 시험에 관련해서 뭐는 여기 분납은 여러 가지인데 요거는 알고 해야 돼. 요거. 뭐는 물납은 돈으로 세금 내야 되는데 물건으로 대신 낼 수 있는 세금은 딱 두 가지예요. 재산세하고 상속세만. 재산세하고 뭐? 상속세. 재산세 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그럼 가지고 있는 뭘로? 부동산 조금 더 들어가면 재산세는 뭘로 내라? 가지고 있는 뭐? 부동산으로 세금 내. 내가 땅을 가지고 있는데 땅에 대한 세금 낼 돈이 없다? 그럼 땅으로 내면 되고, 건물 가지고 있는데 돈이 없다? 그럼 건물로 내면 돼. 부동산으로 됩니다. 그리고 뭐는? 상속세는 무슨 재산? 상속재산으로 내면 돼. 상속받은 재산으로 세금 내면 돼요. 그럼 상속받은 건 너무 좋으니까 그냥 놔두고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걸로 낼게 안 돼. 상속세는 뭐 받은 거?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 세금 내야 되는데 돈이 없으면 상속받은 재산으로 세금 낼 수 있다. 그러면 부동산이 아니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주식을 뭐 받았어? 상속받았어. 근데 세금 낼 돈이 없어요. 그럼 상속받은 뭘로? 주식으로 세금 내면 돼. 이해가세요? 자동차 상속받았다. 부동산은 없고 자동차 선박 같은 거 상속받았다. 그럼 그걸로 세금 내면 돼. 근데 뭐는? 예? 재산세는 뭘로만? 부동산으로만 된다. 그래서 시험에서는요, 그거 물어봐요. 뭐? 모든 세금은 금전납부를 원칙으로 하는데 물건으로 대신 납부할 수 있는 물납이 되는 건 두 가지 기억해야 돼. 시험 보러 갈 때까지. 뭐? 재산세하고 상속세는 물납이 된다. 다른 건 안 돼. 이해가세요? 나눠내는 건 돼요. 여러 가지 세금. 그런데 물납 정도는 기억하시고. 그래서 지금 이 특징을 쭉 정리를 해보면 이겁니다. 자, 이 지금 특징을 5가지로 이렇게 구분해 봤어요. 그러면 이걸 다 이어서 연결시키면 세금의 뜻이 나오네. 세금이 뭐냐? 이거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세법이 정해놓은 과세 요건을 뭐했을 때? 충족했을 때 걷어가는데, 걷어갈 때 개별적 약속하지 않고 강제로 걷어가는 게 세금이다. 그리고 국민의 입장에서는 세금 낼 때 원칙이보다 돈으로, 금전으로 한꺼번에 내라, 이게 원칙이다. 그런데 재산세하고 뭐는? 상속세는 돈이 없으면 뭘로? 물건으로 대신 낼 수 있다고 해서 물납이 가능한 세금은 우리나라 세금 중에 딱 두 가지, 재산세하고 뭐? 상속세. 그래서 시험에서 물어볼 수 있는 거, 출제가 될 수 있는 거 정리한다면 요거예요. 과세 요건하고 여기 물납은 상속세 뭐? 증여세는 물납이 가능하다. 요 두 가지는 여기에서 이제 시험에서 물어볼 수 있는 부분이다. 됐습니까? 자, 세금의 뜻을 한번 알아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가야 될 게 바로 뭐냐면 조세 관련 일반 원칙 그랬거든요. 이 일반 원칙은 지금까지 시험에서 한 번도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냥 개념적으로 기본서에 있는 내용 그냥 갈 수 없어서 보는데, 첫 번째 세금 부과가 뭐죠? 부과의 뜻. 세금을 내라 할 때 지켜야 될 원칙. 세금을 내라고 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한테 세금 내라고 하죠. 그럴 때 지켜야 될 원칙. 또 납세 의무자나 세금 내야죠. 낼 때 지켜야 될 원칙이 있고, 또 하나는 뭐 법을 적용할 때 세법 적용 원칙이 있는데, 먼저
조세 세금을 부과할 때 원칙에 다른 건 보실 필요 없고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457쪽에 457쪽 있죠? 거기에 보시면 세법 부과, 조세 부과 원칙 거기에 1번 뭐? 실질과세 원칙이라고 나와 있죠? 거기에 동그라미 몇 번? 1번하고 2번 그거만. 동그라미 1번하고 2번만 개념. 뜻이 무슨 말이냐? 실질과세 원칙은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소득이나 재산이나 행위가 있을 때 그 실질적 귀속자한테 세금을 부과하겠다. 명의자가 따로 있을지라도 쉽게 얘기하면 그거야. 유흥주점 같은 거 바지사장 있죠? 네? 바지사장 들어봤죠? 속된 말로. 걔 거 아니잖아. 뭐 잘못되면 너 대신 교도소 가. 그죠? 내가 다 봐줄 테니까. 이렇게 명의는 그 사람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사장이 따로 있죠. 돈은 그 사람이 가져가잖아. 이렇게 명의자가 따로 있을지라도 실질적인 소득이나 재산이 귀속되는 사람이 따로 있으면 그 사람한테 세금을 부과해야 된다. 그게 뭐예요? 실질과세라고 한다. 이해가세요? 뜻 이해가죠? 실질과세.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발생한 소득이 있으면 재산이 있으면 명의자가 따로 있을지라도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사람한테 세금을 내라고 해야 된다. 요거 정도만 보시고 다른 건 읽어보실 필요 없어요. 됐어요? 예,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 다음에 한 장 넘겨보시면 넘겨보시면 세법 적용 원칙 보세요. 세법 적용 원칙에 2번 보실래요? 458페이지 한쪽 넘겨보시면 법을 적용해야 돼, 적용할 때 지켜야 될 원칙 하나, 요거 뭐 소급 과세 금지의 원칙이라고 있죠. 찾았어요? 458쪽 방가로 2번에 있네요. 그죠? 예, 소급 과세 금지 원칙. 소득이나 재산 행위가 이미 있었는데 그게 성립한 후에 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새로운 법을 소급해서 적용할 수는 없다. 이해가세요? 법을 바뀌어서 예를 들어서 앞으로 취득세를 주택을 취득하면 앞으로 세금을 많이 부과하겠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면 법이 바뀌고 나서 취득한 것만 적용하는 거지 이미 취득한 거에 대해서도 새로운 법을 소급해서 적용할 수는 없다. 이해가세요? 그래서 뭐 중요하지는 않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거 두 가지, 요거 이 원칙에서는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요거 뭐 실질과세의 원칙의 뜻 그리고 뭐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 그죠? 세법이 매년 개정되는데 개정되기 전에 이미 끝난 거에 대해서는 새로운 법을 소급해서 적용하면 안 된다. 됐죠? 그렇게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머지는 읽어보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 두 가지 뜻만 보시면 된다. 자, 이제 세 번째 단원으로 갑니다. 과세의 주체에 따른 분류. 여러분 교재 400원 어디? 59페이지. 459페이지. 459페이지 과세의 주체. 아까 나왔었잖아요. 여기 보실래요? 과세의 주체 그러면 뭐죠? 세금을 내라고 할 수 있는 부과권과 걷어갈 수 있는 징수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둘이었었죠. 국가가 세금 내라고 하고 또 하나 어디? 지방자치단체. 그래서 첫 번째 과세의 주체에 따른 분류하고 국세라고 나왔죠. 이건 누가? 국가가. 그죠? 국가가 세금을 내라고 하고 국가가 법률에 따라 뭐하고 부과내라고 하고 걷어가는 거 징수하는 세금 이걸 뭐라고 한다? 국세라고 한다. 국가가 세금 내라고 하고 걷어가는 거 여기서 하나 잠깐 여기 보실래요? 이거 필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들으세요. 우리나라 세금을 다 합쳐서 하나로 그냥 조세 그러면 세금이야. 근데 세금은 전체가 24가지예요. 20몇 가지요? 4가지. 이거 중요한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세금 24가지에는 첫 번째 뭐가 있느냐?
관세라는 게 있어요. 관세는 뭐냐면 세관.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수입하는 물건은 우리나라 국경을 통과할 때 세금을 부과하는데 이건 나라와 나라끼리의 약속이에요. 미국에서 들어오는 자동차에 대한 세금, 일본 자동차 들어왔을 때 세금, 중국산 자동차 들어왔을 때 세금이 다 달라. 나라끼리 약속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조세 그러면 이거 빼고 얘기하는 거야. 이건 관세청에서 나라끼리니까 우리나라랑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와의 관계죠. 빼고. 그러면 우리나라 안에 관련된 세금을 그냥 명칭이 내국세라고 한다. 외우거나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럼 24개에서 하나 빼니까 몇 개? 23가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세금은 23가지가 있다 이거지. 근데 이 23가지 중에 우리가 5가지만 공부하잖아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이렇게 5가지. 그래서 이 내국세 요 23개 세금이 있는데 여기 보실래요? 이 23개를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 분류. 과세의 주체에 따른 분류, 용도에 따른 분류, 또는 독립성 여부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우리나라 세금은 전체가 몇 개라고요? 23개. 여기 보세요. 여기 교실에 50명이 있다고 해봐요. 23명이 계세요. 학원에 공부하는 분이 지금 23분이 계시다. 그럼 23명을 전부 다 모아놓고 구분할 수 있잖아요. 남성이냐? 23명 중에 여성은 몇 분이고 남성은 몇 분이냐 이렇게 성별로 구분할 수 있겠죠. 그렇게 구분할 수도 있고 다시 또 헤쳐모여 다시 몇 명을 23명을 또 섞어놓고 그 중에는 이제 결혼을 했느냐 안 했느냐, 예? 기혼이냐 미혼이냐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겠죠. 또 섞어 또 몇 명을 23명을 모아놓고 이번에는 연령대로 구분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조세의 분류는 무조건 세금 몇 개를 23개를 가지고 구분, 이렇게도 나눠보고 저렇게도 나눠보고 이런 거예요. 그때마다 새로운 세금이 아니라 늘 몇 개 가지고 23개 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23개 중에 국가가 내라고 하고 걷어가는 세금을 국세라고 하죠. 그래서 국가가 내라고 하고 걷어가는 세금은 몇 개다? 12개예요. 12개. 국가가 내라고 하는 세금, 걷어가는 세금은 몇 개? 2개. 전체가 몇 개인데? 23개 중에 12개가 국가가 걷어가는 세금이에요. 근데 이 국가가 걷어가는 세금은 법 하나의 세금으로 되어 있다. 개별세법이라고 그래요. 법 하나의 세금. 그래서 국가가 걷어가는 세금을 국세라고 하는데 12개의 세금이 이거다 이거지. 12개. 국가가 내라고 하고 걷어가는 세금 중에 첫 번째 뭐 있어요? 소득세가 뭐죠? 개인이 1년 동안 돈 벌었으면 내는 세금이 뭐? 소득세예요. 소득세는 누가 내는 거? 개인이 내는 거예요. 개인. 예, 개인. 그럼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을 때 내는 게 종부세죠? 그건 개인도 내고 회사도 내고 단체도 누구나 다. 소득세는 누가 버는 것만? 개인이 버는 것만. 그럼 회사가 돈 버는 건 법인세 내는 거죠? 예? 법인. 회사가 돈 버는 건 회사 이름으로 세금 내 법인세. 개인이 돈 버는 건 소득세.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개인, 법인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종합 부동산세. 여러분 인지세가 뭐냐? 여러분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등기소 가서 법원에 가서 등기소를 접수할 때요. 문서에다가 수입증지, 우표딱지 같은 거 사서 붙이잖아. 수입증지. 얼마짜리 사서 붙여야 돼요? 그게 법에 정해져 있어. 그게 인지세. 다음 부가가치세, 공산품이죠. 부동산에 대해서는 공급하는 거, 용역을 제공해서 만드는 거, 토지는 영구불변, 토지는 만든 게 아니잖아. 그래서 토지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없지만 건물 사고 팔 때는 10% 부가가치세 주고받아요. 또 증권, 주식 등을 사고 팔 때 거래세 상속받았다 뭐 공짜로 받은 거 상속세
그리고 개별 소비세, 외국에서 골프, 외제 승용차 같은 거 사오면 억제하기 위해서 세금을 많이 부과하죠. 교육 정책에 사용하겠다, 교육세, 증여받았을 때 증여세, 술 마실 때 술에 붙는 세금이 주세, 농촌 어촌을 지원하고 개발하는 데 사용한다. 이렇게 12가지 세금이 있는데 이걸 외우거나 그러면 큰일 나요. 왜? 우리는 이 12가지 세금 중에서 색깔 들어가 있는 거 뭐, 소득세하고 뭐, 종합부동산세만 공부할 거 요거 2가지만, 예? 2가지만 공부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지금? 그죠? 그럼 나머지는 또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요거 설명드릴 거예요. 자, 우선 여기서 국가가 걷어가는 세금은 개별세법이라고 그랬죠? 중요한 단위인데 뜻만 보세요. 여러분 소득세 내라고 만들어 놓은 법이 있어요. 여기다가 하나 붙이면 돼. 뭐? 법자만. 소득세 내라고 만들어 놓은 법이 무슨 법?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 내라고 하고,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서 종합부동산세 내라고 하고, 인지세법에 따라서 뭐? 인지세, 법인세법에 따라서 법인세 내라, 부가가치세, 이렇게 전부 다 끝에 뭐가 붙어? 법 하나의 세금으로 되어 있죠? 하나만, 요거 중요한 건 아닌데 요거는 틀려요. 인터넷에 컴퓨터에 들어가서 상속세법 클릭하면 없네. 그런 법이 없으니까. 증여세법 없어요. 그럼 뭐라고 되나? 이건 묶어서 하나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렇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 하나에다가 상속세도 기재되어 있고 증여세도 같이 2가지 세금이 법이 하나로 되어 있어요. 요거만 빼고는 전부 다 법이 하나씩 되어 있다.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년에 소득세, 여기서 우리가 공부할 소득세는 뭘 얘기하냐면 양도소득세 있죠. 그리고 부동산 무슨 소득? 양도하고 팔았을 때 주택임대사업 같은 거 있죠. 상가임대 소득세 내잖아. 그거 우리 시험에서 물어봐요. 그래서 소득세에서 그거 공부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 11가지 세금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2가지예요. 요거 소득세하고 뭐 종합부동산세만 우리가 공부한다 이거지. 그럼 나머지 이런 건 공부 안 해도 돼요. 안 할 거니까. 그런데 우리 2가지 이건 알아야 되겠죠. 뭐? 소득세하고 뭐는? 종합부동산세는 국가가 걷어가는 세금보다 국세다. 이건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공부할 거니까. 예? 소득세는 국가가 걷어가는 세금이고 종합부동산세도 국가가 걷어가는 세금보다 국세. 그러면 이런 세금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요. 세금에 대해서 따질 일이 있어. 그럼 어디 가야 돼? 이런 세금 가지고, 예? 성동구, 여기 무슨 구야? 광진구청 가면 망신당해. 그죠? 이거 가지고 어디 가야 돼? 세무서. 국가로 들어가는 세금, 국세를 담당하는 데가 국세청 산하 세무서예요. 이런 세금에 대해서는 어디 가서 따져야 돼? 세무서로 가야 된다. 시청, 구청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국세니까. 자, 그래서 국가가 걷어가는 세금 12가지 세금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공부할 건 뭐라고요? 소득세하고 또 하나 뭐? 종합부동산세. 요 2가지는 국세인지 지방세인지는 구분할 수 있으면 된다. 이런 건 보실 필요 없고. 됐어요? 부동산세법은 물어봐도 부동산 중심으로 물어봐. 이런 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 아니란 얘기지. 자, 그런데 여기 한 용어니까 여기 뭐라고 표현됐어요? 예? 직자로 되어 있죠? 예? 그럼 여러분 참고로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저 교재 잠깐 보세요. 463페이지 463쪽에 보시면 맨 위에 조세 전가 여부에 따라 뭐라고 되어 있죠? 다른 분류. 그래서 직접세하고 또 하나 뭐 간접세. 요거 직자는 직접세라는 뜻이고 요거는 뭐요? 간접세. 근데 직접세냐 간접세냐 시험에서 안 물어봐. 근데 우리는 공부하는 거니까 용어를
보고 제가 수업하다가 설명을 드리고 이건 시험에서 물어보니까 기억하라. 그런 때만 신경 쓰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는 용어 잠깐 보죠. 세금 중에 직접세, 또 하나는 뭐요? 간접세. 무엇을 직접세라고 하느냐? 세금을 공부하는 거니까. 직접세는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요, 담세자 이렇게도 얘기해요. 세금을 실제로 부담하는 사람을 담세자, 그리고 내야 될 세금을 내야 될 사람을 다 묶어서 뭐라고 한다? 납세자. 그러면 직접세는 전달을 시키지 않는다 이 얘기는 담세자,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과 납세자가 뭐하다? 같다. 그런 세금을 직접세라고 그래. 직접세. 다시 말하면 세금은 갑이 부담하고 납부도 누가 알아? 갑이 알아. 같잖아요. 세금을 다른 사람한테 떠넘기지 않는다. 본인이 부담하고 본인이 내라. 이게 뭐야? 직접세요. 그럼 대표적으로 여기 볼까요? 이거 소득세는 누가 세금을 부담해? 소득이 있는 사람이 세금 부담하죠.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으로 뭐까지 해? 그 사람 이름으로 내 납부까지. 세금 부담도 갑이 하는 거고 납부도 갑이 하라. 직접세지. 그럼 종합부동산세 누가 세금 부담해?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금 부담하고 그 사람의 이름으로 내는 거지. 부모 이름으로 내는 거 아니잖아. 직접세. 이해가세요? 법인이 회사가 돈 벌었으면 회사가 세금을 부담하고 회사 이름으로 뭐까지 하라? 납부까지 하라. 이런 세금을 직접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험에서는 물어보지는 않아요. 그냥 용어는 알고 하죠. 그럼 간접세가 뭐냐 이거지. 간접세. 간접세는요,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 담세자와 내야 될 사람 누구? 납세자가 서로 뭐에? 달라. 일치하지 않는다. 세금은 갑이 부담하는데 납부는 의리하라. 이런 세금. 부담하는 사람 따로 내는 사람 별도로. 이런 세금을 뭐라고요? 간접세. 대표적으로 뭐냐? 간접세가 부가가치세요. 대표적인 거. 자, 여기 보실래요? 오늘 아침에 학원에 오실 때 날씨가 오늘 쌀쌀해. 그래서 따뜻한 음료를 하나 마시고 싶어서 어디 편의점에 들어가서 음료수를 하나 샀어요. 따뜻한 거 샀는데 1,000원이래. 그럼 여러분 주머니에서 얼마 주고? 1,000원 주고 샀잖아요. 그럼 그 음료수 가격이 1,000원이 아니라 원래 음료수 가격이라 부가가치세 10% 합쳐서 준 거야. 그럼 여러분 주머니에서 돈이 나왔잖아요. 부담은 여러분이 했잖아. 소비자가. 그러면 슈퍼 주인은 어떻게 해요? 1,000원 받은 거 있죠? 거기서 물건값 빼고 무슨 부분만? 부가가치세 세금 부분은 따로 모아갖고 일정한 날짜가 되면 세무서 갖다 내야죠. 내는 사람은 누가 내? 사업자가 내잖아. 사업하는 사람이. 슈퍼 주인이 내고 부담은 손님, 소비자가 부담하고. 이렇게 세금 부담하는 사람 따로, 납부하는 사람 따로 있는 세금을 뭐라고 한다? 간접세라고 한다. 음식점 가서 술 마셨어요. 술 마신 사람이 술값 계산할 때 주세도 포함됐어요. 세금 다 부담했죠? 소비자가. 그리고 세금을 내는 사람은 누구냐? 주류를 판매하는 사업자. 음식점 주인은 주세 부분은 모아가지고 따로 국가에 내야 되겠죠. 이렇게 내는 사람 따로, 부담하는 자 따로 있는 세금을 간접세라고 한다. 물어보지 않는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부동산은 부동산에 관련해서는 전부 다 뭐다? 직접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뜻은. 그래서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야.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자, 이제 정리합니다. 국세가 뭐라고요? 국가가 세금을 내라고 하고 걷어가는 세금이 국세다. 그런데 거기에는 12가지 세금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공부할 거 소득세, 양도소득세가 됐던 임대소득이 됐던 소득세죠. 그리고 또 하나 종합부동산세. 이 2가지는 우리가 시험을 대비해서 강론에 가서 공부할 거다. 그리고 아까 그랬죠. 여기서 소득세에서 6문제, 종합부동산세에서 1문제 출제된다. 그죠? 그래서 필수로 우리가 공부해야 될 부분이다. 다음,
요거는 목적순인데 뒤에 가서 또 할 겁니다. 자, 요번에는요. 요번에는 자, 지방세요. 과세의 주체에 따른 분류, 지방세. 지방세는 글자 그대로 누가? 지방자치단체가. 다시 되돌아가서 여러분 교재 어디에 있어요? 460쪽 맨 위에 지방세 나왔죠? 예.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내라고 하고 걷어가는 세금을 뭐라고 한다? 지방세라고 한다. 그죠? 그런데 지방세는요, 자, 특징이 11개 세금으로 되어 있어요. 11가지. 11가지. 그래서 여기는 통합세법.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방세법이라고 그랬죠? 예. 지방세법 하면 법이 하나인데, 지방세법은 1조부터 155조까지 법이 하나로 되어 있어요. 요 법 하나에 세금 몇 개가? 11가지가 다 기재되어 있어요. 법이 똑같아 하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걷어가는 세금은 법이 하나다. 지방세법이다. 그럼 지방세법의 11가지 세금이 어떤 거냐? 이거죠. 이거 11가지. 자, 다 공부할 거 아닌데 개념만 보세요. 부동산 같은 거 옛날에는 여러분 2010년까지는 옛날에 부동산 주택 같은 거 취득하면 취득세 따로 내고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등록세 따로 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해. 그냥 취득세하고 등기까지 합쳐서 그냥 뭐 내? 취득세. 따로 간소화시켰다는 얘기야. 부동산 아파트 취득하면 일단 뭐 내고? 취득세 내고 영수증 받아서 세금 낸 영수증. 그리고 소유권 무슨 등기? 이전 등기할 등기부 같은 거 서류 갖추고 세금 낸 거 영수증 첨부해서 어디가? 등기는? 법원. 등기소죠? 가서 접수하면 돼. 세금 또 내는 거? 아니에요. 부동산은 취득해서 등기까지 합쳐서 그냥 뭐 내? 취득세 낸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취득해서 등기할 때까지 내는 게 뭐라고요? 취득세다. 그러면 이 취득세는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인데 어디로 들어가느냐? 여기 보시니까 요거 특광도 그랬죠? 예. 취득세는 특별시로 들어가요. 세금이 광역시에 부동산 취득했으면 광역시로 세금 들어가고 도지역에 부동산 취득했으면 그 지역에 도로 들어간다. 다시 말하면 서울특별시역이 광진구 부동산을 취득했으면 여러분이 뭐 내? 세금 내죠. 취득세 내죠. 그 세금은 어디로 가? 서울특별시로 들어간다. 특별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부동산 취득했으면 세금은 취득세는 인천광역시로 들어가고. 그런데 도지역이 있어요. 만약에 경기도 성남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했다? 그러면 어디로 간다? 경기도, 특광도로 들어간다. 취득할 때 부동산이 어디에 있느냐? 그 지역의 도로, 특광도. 그죠? 또 하나, 등록면허세는 뭐 할 때 내는 세금이냐? 남의 부동산에 소유권 말고 등기하는 거 있어요. 남의 부동산에 등기하는 게 뭐야? 남의 부동산에 전세계약 체결하고 뭐 해야 돼? 전세권 설정 등기. 임대차 계약 체결하고 임차권 설정 등기. 돈 빌려준 거 있으면 받을 돈 담보하기 위해서 저당권 설정, 경매 신청. 이런 등기할 때 되는 게 등록 면허세다. 여러분 이 주택이라고 그래요. 주택에 전세계약 체결했어요. 전세권 설정 등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잖아. 근데 전세권 설정 등기 할래요? 그럼 세금 내. 전세권 설정 등기 안 하고 그냥 뭐만 받을 거야? 확정 일자만 받으면 세금 안 내잖아. 그죠? 바본가? 왜 전세권 설정 등기하면서 세금 왜 내면서 전세권 설정 등기 하는 이유가 뭐야? 유리한 게 있으니까. 여러분, 확정일자만 받아놓은 거는요, 임대차가 종료가 돼서 전세 계약 기간이 종료가 됐어요. 그러면 건물주한테 뭐 받아야 돼? 전세보증금 받아야 되네. 돈 없다고 안 주네. 확정일자 받은 사람은 주소지 옮기면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지는 거야. 점유를 해야 돼. 죽고 나서나 돈 받을 때까지 거기 주소지가 있어야 돼. 옮기면 안 돼. 이해가세요?
점유를 이탈하면 달라고 할 수는 권리가 없는 거라니까. 그런데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놓으면 이사가도 돼요. 왜? 부동산에 해놨으니까. 이해가세요? 그리고 좋은 점이 뭐냐? 그래도 건물주가 보증금을 반환을 안 해줘요. 그 확정일자 받은 사람은 열받죠? 이제 경매 신청을 절차를 밟아야지. 예? 건물주한테 뭐 내용증명 보내고 언제까지 보증금 안 주면 나 경매에 들어갈 거야? 이래서 절차를 밟아야 돼. 새롭게 시간 많이 걸려. 예? 그런데 뭐를 했으면 전세권 설정 등기됐는데 약속한 날짜에 돈을 안 줘. 그럼 등기서를 가지고 어디 가? 법원 가서 바로 경매 신청할 수 있죠. 그게 차이점이에요. 이해가세요? 예? 그래서 요즘은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야 되는데 법은 그런데 전세권 설정 등기하려면 건물주가 싫어하죠? 그죠? 아니 사람을 왜 못 믿고 그러면 불편하거든. 안 해줘. 그래서 달라고 하니 못하니까 을이니까 세입자 을은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이 보증보험에 보험가입하지. 전세권 설정 등기하는 것보다 보험료 내는 게 더 싸거든. 그럼 나중에 잘못되면 보증보험에서 보증금 먼저 보여주고 반환해주고 구상권 행사 들어가니까 대다수는 그렇게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고 합니다. 원래는 뭐를 하면 좋은데 전세권 설정 등기하는데 건물주가 안 해주니까. 좋아요. 그런 거 할 때 내는 게 뭐라고요? 등록면허세다 이거지. 부동산 취득해서 내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뭐 내고 그냥 취득세 내고. 이게 공부예요 하나씩. 그런데 이거는 어디로 가느냐? 도구야. 여기서 구는 특별시, 광역시, 자치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 광진구 이 부동산에 전세계약축이라고 건물주하고 전세권 설정 등기하면서 뭐네요? 등록 면허세를 내면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자치구로 가요. 그러면 광진구로 가. 서울이니까 세금이 구청으로 들어가. 이 세금은. 이해가세요? 그럼 경기도에서는 경기도로 들어간다.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어디? 구청으로 가. 일반 지역에서는 도지사한테 세금이 들어간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예. 다음. 재산, 이거 지금 취득세는 취득했을 때 한 번 내는 거고, 전세권 설정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도 등기할 때 한 번, 말소 등기할 때 또 내겠죠? 예. 그리고 뭐? 재산세. 재산세는 가지고 있을 때 매년 내는 게 재산세죠? 근데 이 세금은 어디로 가느냐? 시군구로 가네. 항상 여기 세법에서 구는, 구자가 나오면 그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시, 광역시에 있는 자치구를 얘기하는 거야. 선거로 뽑는 구청장. 그래서 재산세, 여기 광진구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를 내면 어디로 가요? 광진구청으로 세금이 들어가고, 경기도 성남시 부동산에 세금 내면 성남시로 들어갈 것이고, 그죠? 강원도 횡성군의 부동산에 재산세 내면 횡성군으로 간다. 시군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재산세는. 예. 그래서 재산세를 우리는 줄여서 뭐라고도 한다. 요거는 시군세다. 시군하면 항상 구가 따라가니까. 특별시 취득세는 그냥 도세, 도하면 특광도가 자연히 따라갑니다. 자, 이렇게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도 이렇게 걷어가야 주체가 달라. 그럼 나머지는 보실 필요 없어요. 우리가 시험에서 대비해서 공부하는 것은 뭐?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만 공부한다 얘기예요. 요거. 취득세 아까 몇 문제? 세 문제. 등록면허세 하나, 재산세가 세 문제. 이거잖아요. 그럼 다른 건 보실 필요가 없다. 물론 알면 좋지. 근데 우리가 최소한으로 알고 가야 될 건 뭐냐? 자, 국가가 들어가는 세금, 국가가 걷어가는 세금, 국세는 아까 몇 개, 12개 중에서 2개만 공부하잖아요. 뭐? 소득세하고 종합 부동산세는 국세라고 그랬죠. 그리고 지금 지방세 중에 요 몇 가지? 세 가지는 지방세인데 취득세는 특방도, 등록면허세는 도구, 재산세는 시군구다. 요거는 알고 가야 돼. 이렇게 해서 전체 23가지 세금 중에서 우리는 5가지만 공부하는 거예요. 5가지. 그러니까 5가지 세금에 관련해서는 알고 있어야 된다 이 얘기죠. 5가지 세금 놓고 국세냐 지방세냐 이런 거 구분할 수 있으면 된다 이 얘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제 나중에 여기 이런 11가지 세금은 법이 하나로 되어 있다. 지방세법 1조부터 155조로 되어 있는데 참고로 하나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방세법 1조부터 22조까지가 취득세야. 23조부터 33조까지가 등록면허세. 104조부터 133조. 133조가 재산세. 왜 이거를, 이 조문이 중요한 건 아닌데 왜 이걸 설명드리냐면 법이 하나잖아요. 지방세법 맨 처음에 공부하는 게 뭐야? 취득세. 취득세에서 나오는 용어는 이거 공부할 때 나오는 용어 다 똑같아요. 법이 하나니까. 그래서 취득세 공부할 때 집중하면 그 다음에 공부하는 등록면허세가 수월하고 등록면허세 공부가 되면 재산세 공부할 때 수월하다. 왜? 용어가 다 똑같이 가니까. 지방세법, 법이 하나니까.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취득세가 제일 중요하다. 어렵고 범위가 넓어요. 그래서 취득세는 보통 7시간 정도 수업을 해서 분량이고 등록면허세는 한 2시간 정도, 그리고 재산세는 3시간 정도 분량으로 공부를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국세와 지방세, 이것을 과세의 주체에 따른 분류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럼 하나 더 보죠. 이번에는 조세 수입 용도에 따른 분류, 그래서 460쪽 보세요. 460쪽. 조세 수입 용도에 따른 분류 찾았습니까? 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용도가 쓰임새, 세금을 걷어다가 어디에 사용하려고 걷어가니? 이거지. 어디에 사용할 거냐? 사용할 목적에 따라서 2가지예요. 어디에 사용하려고 세금 걷어가느냐? 그래서 2가지. 그 첫 번째가 보통세. 보통세. 여러분, 우리나라 세금은 아까 몇 개라고 그랬죠? 전체가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24개? 관세 빼고 이제 23개죠? 23개예요. 그런데 여기 보통세가 19개야. 그러면 목적세는 몇 개란 얘기야? 4개, 그죠? 왜? 20몇 가지 가지고 23개 가지고 보통세와 목적세를 구분합니다. 그럼 보세요. 보통세는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목적이 없어요. 일반 예산안에 편성을 해서 정치, 경제, 국방, 교육, 복지, 사회 전반적으로 두루두루 사용하겠다. 이게 보통세예요. 그래서 예산안을 편성하는 데 사용한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세는 언급도 하지 말고 눈길도 주지 마. 시험에서 물어보는 건 뭐다? 목적세니까. 목적세. 목적세. 목적세가 뜻이 뭐라고요? 정해져 있잖아. 제목이 나왔어요. 특정 용도가 되어 있다. 어디에 사용할 것이냐 미리 정해놨어요. 그리고 거기에만 뭐 하겠다고? 사용하겠다고 걷어가는 세금을 뭐라고 한다? 목적세라고 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세 수입 용도에 따른 분류, 그러면 눈길 주지 말고 어디로만 가면 돼? 목적세만 생각하면 돼요. 특정 목적에만 사용하는 게 뭐다? 목적세 4가지. 4가지 빼면 다 뭐야? 보통세니까. 19개 하는 것보다 4가지 하는 게 낫잖아요. 그죠? 그래서 목적세는 뜻이 뭐라고요? 특정 수입, 세금을 걷어다가 목적을 정해놓고 거기에만 사용한다. 다른 데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이것은 사용이 뭐? 제한되어 있어. 그리고 뭐예요? 목적세의 뜻은 한시적이야. 목적이 달성되면 없어져. 그런 세금이에요. 이렇게 해서 목적세는 크게 몇 가지? 4가지가 있다. 그죠? 국가가 걷어가는 세금 중에 목적세는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지방자치단체가 세금 걷어다가 사용하는 거 지방교육세하고 지역자원 시설세. 원래 작년까지, 이제 올해가 아직 안 바뀌었잖아요. 그죠? 올해 2021년까지 목적세는 5개 있었어요. 교통에너지 환경세라는 게 있었어요. 내년부터 없어진 거야. 그래서 개정된 거야. 이제 몇 개? 4개. 예? 예, 그래서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지금까지 목적세에 대해서는 3번 정도 출제가 됐었어요.
그런데 3번 출제될 때 목적세냐 아니냐 이걸 물어보는 거지 어디에 사용하기 위해서 세금을 걷어오느냐 한 번도 그런 건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차피 공부하는 거니까 하나 봐요. 농어촌 특별세는 글자 그대로 보여 대략 나오네. 어디에 사용하겠다는 얘기야. 농어촌 특별세는. 그렇죠. 농촌하고 어촌. 어디서? 국가가 농어촌의 산업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개발하고 농어촌을 지원 육성 개발하는데 사용하겠다. 걷어가는 게 농어촌 특별세의 목적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개념 정도만 보시면 돼요. 그럼 교육세는 뭐냐? 국가가 백년지 대계라고 하는 교육정책에만 사용하겠다라고 걷어가. 이런 거는요, 예산안 편성하는 거? 아니요, 따로 옆으로 띄워놔. 이건 예산안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예산은 뭐 가지고? 보통세 가지고 하는 거. 이건 다른 데 사용할 수 없어요. 이거 농어촌 지원하겠다, 아니면 교육정책에 사용하겠다, 이런 거 걷어다가 교육세, 교육정책에 사용하겠다, 교육 재원을 활용하고 이렇게 환경을 개선하겠다, 그래서 걷어간 세금을 갖다가 고속도로 만드는데 사용할 수는 없잖아. 이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요 2가지. 그리고 지방교육세는 지방자가 붙었죠. 글자 그대로 지방자치단체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데만 사용하겠다. 그냥 교육세는 국세고 지방자가 붙으면 당연히 지방세다. 그죠? 또 하나 지역자원 시설세. 여러분, 지역자원 시설세는 지역마다 자원이 있잖아요. 자, 바닷가 같은 섬지방 같은 데는 바다 밑에 천연가스가 배장돼 있잖아요. 그런 걸 뭐라고 하죠? 지하자원. 그죠? 해저자원. 강원도 솔골짜기 같은 데는 석탄 같은 게 매장되어 있다. 그럼 뭐라 그래? 지하자원. 그죠? 한강 주변은 뭐야? 물을 보호해야 되니까 수자원. 그리고 눈에 보이는 걸 뭐라 그래? 관광자원. 지방자치단체마다 이와 같은 자원들이 있는데 이것을 보존하거나 개발하는 데만 사용하겠다고 걷어가는 게 목적세고 지역자원시설세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자원을 보존하거나 개발하고 또는 소방시설이 있으면 소방시설 같은 거 유지 관리하는 데 사용하겠다. 그런 목적으로 걷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시험에서 요 목적세, 오지선다니까 여기다가 취득세 같은 거 살짝 끼워 넣고 목적세로 틀린 거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목적세는 이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4가지 있다. 시험 보러 가실 때까지 목적세는 자꾸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목적세는 농어촌 특별세, 교육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 시설세가 특정 목적에만 사용한다. 그래서 부과는 목적세다. 이 얘기입니다. 됐어요? 여기까지. 잠시만 쉬었다 갈게요.